네. 지가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뭐 이제 이거 학원 차원에서 조사하는 건데 이거 일단 집에 갈 때 내고 봅시다 이거. 내신 후 학습계획 8분지라고 하네. 뭐 익명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쓰던데. 별 생각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뭐야 그냥 뭐 별 생각 없어 이라고 써야 되나? 모르겠다. 너무 싸가지 없게 한국에서 얼마 있지도 않은데. 아니 뭐 거기 맞춰가지고 뭐 한다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솔직히 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 게 아니 뭐야 내신 끝나면 당연히 수능 완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사설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를 왜 이걸 하고 있어?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니 수완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학원에서 하라니까 뭐 거기 알아서 조사하세요. 그래서 일단 갈 때 내고 가고 오늘은 고전 시간 7부터 뒤쪽부터 좀 해보자. 근데 이거 예전에 하지 않았어? 이거 뭐야 수업을 했는데 시험법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치? 근데 어차피 니네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쵸? 네. 다시 하자 그러면. 어차피 저기 뭐야 10일도 안 들어와서 7, 8, 90 4개만 하면 되니까. 그치? 근데 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용부가요, 용부가. 그쵸? 여기서 이제 용부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잘못된 행실을 일삼는 부인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흉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의 모양을 보소. 그래서 저 부인이 뭐예요? 비판의 대상이죠, 이게. 얘가 이제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흉도 허다하다.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은 저 부인의 그 잘못된 행실을 열거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여자처럼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잘못된 짓이다 하고 이제 비판하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먼저 이제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너무 심하게 시킨다고 자기 이제 친정에 편지해서 시집에 흉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시어머니가 나 시집살이 너무 심하게 시켜. 쉴 시간도 안 주고 맨날 밥 짓고 빨래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욕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은 그 친정에 연락을 해서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욕을 하였는가. 시어머니는 계엄스럽고 시아버지는 이제 암특하고. 계엄하고 암특하고가 이제 뜻이 보면은 여기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남을 시기하고 색을 잘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시부모님들을 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유대기, 시누이, 엄숙대기, 맞동서. 야유대기는 그 우리 아는 그 야유 맞아. 자꾸 내가 뭘 하고는 이제 야유를 한다. 그다음에 엄숙대기, 맞동서. 맞동서는 사람 좀 재미가 없다. 엄숙하기만 하다.
그다음에 요악한 아웃동서. 아우동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손 아랫동서는 요악하다. 좀 애가 좀 나쁘다. 싸가지 없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옛날에는 어때? 대가족이니까 그 일가 친척들이 다 한 집에 모여서 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기 시부모님이랑 자기 그 이제 아우동서, 맞동서, 얘한테는 뭐야? 아우동서, 맞동서면은 자기 남편 형의 아내 또는 이제 자기 남편의 동생의 아내 이게 이제 대가족이 모여 산단 말이야. 다 지금 돌려가는 거예요 지금. 자, 뭐 여우 같은 씨한 년에 아주 여우 같은 년이야. 그것도 이제 욕하는 거고. 거세도다 남노 여보 들면하며 흥무덕에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자 이거 노보 남자 노비 여자 노비.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아랫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족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아랫 사람이니까 좀 이제 옛날 이제 엄격한 신분제 사회니까 막 함부로 말해도 약간 되잖아. 그래서 야 우리 시아버지 좀 싸가지 없지 않냐? 재수 없어. 그래서 막 이렇게 흉보고 다닌다고 집안 노복들한테. 자 그리고 남편이나 믿었더니 시뻘지목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이 이제 뭐 자기 편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결혼한 여자들이 이제 시댁 욕할 때 뭐 이제 시댁을 뭐 시월드다 라고 하고 남편은 말 그대로 남편 남의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시댁 식구들 흉을 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행실이 나타나는데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을 기울이고 내가 이제 시집살이를 못하겠다 하고 시댁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는데 그게 이제 치마 쓰고 내닫기. 그러니까 치마를 이렇게 머리로 뒤집어 쓰고 막 도망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치마를 머리에 이제 뒤집어 쓰면은 누군지 잘 모르잖아. 뭐 이제 그러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짐 싸고 또 도망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오락가락 못 견디어 여승이나 따라갈까.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이제 여자 스님, 남자 스님들이 이 마을로 와가지고 이제 목탁 두들리면서 시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그 여자 스님을 보고 같이 도망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들구경을 하여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이게 다 이제 뭐 자연신앙을 연결시키면 안 돼. 딱 뭐랑 이거 맥락상 뭐랑 연결줘야 돼 이거를. 그냥 이제 시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여자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덕목 같은 걸 생각하면은 여자는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이제 규방이라고 하죠. 그 여자들 지내는 방에 양면이 아주 이제 정숙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꾸 이제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이 조선시대였다? 그러면은 우리 여학생들은 다들 이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을 거다. 알겠죠? 일단은 말수가 적고 조용하고 웃을 때도 이제 미소를 띠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은 다들 말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다고 나는 이제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되게 활발하고 막 이런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긴장죽이 번님이요. 긴장죽이 뭐야? 긴장죽, 장죽, 담뱃대야 담뱃대. 그러니까 이제 꼴초다. 담배를 뻑뻑 피워댄다. 뭐 이런 이제 잘못된 이제 불량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문복하기 소일이요. 문복은 뭐예요? 문복은 이제 그 점쟁이한테 기름 넣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래 너희들 그 타로 같은 거 혹시 관심 있어요? 타로죠. 타로나 사주 막 이런 거.
그 뭐야 이거 본 사람 없어?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아 그래? 그래 이거 뭐야 이 여자애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막. 그래서 예전에 그 소개팅 할 때 그 여자 꼬실 때 보면은 이제 그 타로 카드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뭐 카드 골라봐라 하고 막 이제 하는 거 있었단 말이야. 너무 고전적이다. 고전 그러면 이게 새 차이야 이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점치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게 별로 좋게 안 보였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유교 사회잖아. 유교 사회인데 이제 점쟁이한테 점보고 이런 거는 그 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안 좋게 치부되는 건데 그걸 자꾸 했다라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겉으로는 서름이요 속으로는 딴 생각에. 겉으로는 막 되게 불쌍한 척, 막 되게 서러운 척 하면서도 이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반분대로 이를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요. 반분대가 이제 화장대. 자꾸 이제 그 외모 가꾸는 데만 힘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털 나면은 막 이제 털 뽑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자꾸 그 외모에만 너무 신경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제 그런 사회 풍조가 반영돼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 여자들 그 방학 때 너희들 많이 하는 게 뭐야? 방학 때그 영구 제모 수술 많이 하지 않나? 뭐 했어? 이런 걸 왜 물어봐? 몰라. 많이 하나 너무 신기하다. 많이 하지. 그 뭐야? 보통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대학교 올라가서 하는 애들이 좀 많죠. 왜냐면 이제 대학교 가면은 너네들 그 여름에 저기 뭐야 해변 가면은 막 그 수영복 입고 그럴 텐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 겨털 그거 없애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들 하는데 옛날에는 뭐 영구제모술 없으니까 이거 털 뽑기 그 이제 몸에 난 털을 이제 막 뽑았다는 거지. 겨털 뽑으면 개 아픈데 그래도. 외모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을 풍덩풍덩. 그래서 이제 시부모가 행실이 옳지 못하다 하고 이제 걱정하면은 아주 그냥 말대답을 풍덩풍덩.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뭐 말대꾸 하지 마라. 뭐 그냥 어른이 뭐라고 하고는 네 하고 이제 공손하게 대답해라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밥상머리에서 뭐 엄마랑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말대답하면은 막 이제 혼나고 그랬거든. 밥 먹고 있었는데 막 밥상이 치워지고 그랬다고.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하고 이제 밥 치우고. 그래서 이제 그 말대답하는 게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게 또 이제 부정적 행위 비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구려 만넋수라. 남편이 걱정하면은 이제 남편한테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대들고 있고요. 다 잘못됐다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들고 나니 초롱꾼에 팔자나 고쳐볼까. 초롱꾼 따라가서 팔자나 고쳐볼까. 뭐 양반자랑 모두하며 색주가나 헤어볼까. 이 색주가는 뭐야? 색주가 여기 보면은 술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9금 설명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얘가 좀 그 남자한테 관심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좀 많은 남자들 만날 수 있게 술집에서 일을 할까?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남대문박 뺑덕어범 천성이 그러한가. 그래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지. 용부가가 비판의 대상이 두 여자인데 지금까지 비판했던 거는 여기에 그 저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판할 거는 지금부터 얘기할 요 뺑더거멈이야. 뺑더거멈. 니네 근데 뺑더거멈 좀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아? 신청도. 그래, 시청선에서 그 신봉사 그 세장가 들어가지고 그 못된 여자가 뺑더거멈이잖아. 여기서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뺑더거멈 천성이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애가 아주 인성이 글러먹었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지금 이거 있잖아, 보면은 운율 형성을 주로 뭐로 하고 있어요? 운율 형성. 이게 그 가사란 말이야, 그렇지? 자, 가사의 그 운율상 특징 뭐야? 다 까먹었구나. 이 사음보죠, 사음보, 그렇지? 여기 보면 한다 사음보라고.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여기저기 물음 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그렇지? 그 한행을 끊어 읽을 때 그 말의 덩어리, 끊어 있는 말의 덩어리가 4개란 말이야. 이 사음보로 운율 형성을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봐두시면 되고, 다음에 또 이 대구적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대구적 표현. 대구적 표현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문장 구조 비슷한 것들, 요거를 이제 그 앞뒤로 배치하는 거, 나란히 배치하는 걸 이제 대구적 표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들고 나니 초롱분에 팔자나 고쳐볼까, 양반자랑 모두하며 색주가나 하여볼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구적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율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뺑더거멈의 행실을 비판을 하는데, 여기저기 물음 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나가면은 말전주요, 들면서 음식공론. 자, 뺑더거멈은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꾸 그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트러블 메이커예요. 자꾸 이제 말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싸움을 부추기는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조상은 젖혀놓고 불공하기 위협이라 무당수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가고 남편 모양 볼짝시면 삽살개 뒷다리라 자식들은 털벗은 솔개미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4줄 이제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제 조상은 젖혀놓고 불공하기 위협이라. 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상님 잘못인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제사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야 제사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막 1년에 제사 10번씩 지내고 이랬다고. 그럼 조선시대 때는 이제 얼마나 자주 했겠어. 근데 그걸 이제 열심히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불공하기 위협이라. 불공하는 건 뭐야? 불공은 이제 저기 절에 가서 그 기도하면서 그 막 시주하고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이라고 하지.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이제 억압하는 이제 그런 사회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불교에 불공 들이는 것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봤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좋은 행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당 소경 푸닥거리. 불공만 들이는 게 아니라 무당. 무당. 그 굿하는 무당들한테 또 이제 돈을 막 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는 데다가 의복까지 다 나가고, 그것 때문에 남편 모양을 보면은 삽살개 뒷다리 마냥 생겼고 자식 거동을 보면 털벗은 솔개미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 뺑더거멈이 제대로 살림을 하지 않고 그 불공 또는 이제 무당한테 자꾸 돈을 주니까 남편하고 자식들 꼬라지가 되게 초라하다고, 삽살개 뒷다리처럼 털벗은 솔개미처럼 그 행색이 되게 초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겠죠? 다음에 이제 엿장수, 떡장수는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엿장수, 떡장수는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엿장수, 떡장수.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식거리가 다양하지 않잖아. 그래서 엿하고 떡이 그 대표적인 군것질거리인데 그거를 그 엿장수, 떡장수가 오잖아. 그러면은 아 우리 애가 먹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애 핑계를 대. 근데 그걸 누가 먹는다고? 자기가 먹는다고. 애 핑계 대고 이제 자기가 엿하고 떡을 먹는다. 뭐 이런 거지. 다음에 이제 물레압, 씨압은 선하품 기지개라. 물레, 씨압 이거는 뭐야? 조선시대에서 이제 여자들은 낮에는 일과가 어떻게 돼요? 일과 진행을 어떻게 해, 낮에? 남자들은 농사 짓고 여자들은 길쌈을 한다고 하지. 길쌈. 그래서 뭐 이제 누에를 이제 키워가지고 거기 누에가 뽑는 실 가지고 이제 옷 만들고. 그래서 그 길쌈하는 도구가 물레랑 씨앗거든. 근데 그 앞에서 뭐 한대? 선하품, 하품하고 이제 기지개 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책 소일의 음담패설 요기로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설책 같은 거 보면서 그다음에 그 음담패설 야한 얘기 나면서 시간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고. 다음에 또 이제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모함 잡고 똥 먹이며 인물 초인 떨려나기 팩조박이 되겠구나.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못된 짓을 해서 모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물 초임 떨려나기 요게 이제 그거야. 그 외간 남자를 이제 집에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남편이 농사 지으러 간 사이에 이제 다른 남자랑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뭐 이제 현대 사회에서 봤을 때도 되게 이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세간은 줄어지고 법정만 늘어가네.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 자, 이 치마가 짧아지고 허리통이 길어가는 건 무슨 말이야? 얘네들 그 한복 생긴 거 봤어요? 한복 생긴 거? 한복 보면은 이제 어떻게 생겼어? 한복이 상의가 되게 짧아. 알아요? 한복이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딱 그려보면은 상의가 여기 와 있어. 그리고 치마가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되게 길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허리까지 오는 게 아니라 한복 상의를 보면은 이게 그 가슴 부위까지 와. 알겠지? 그리고 치마가 되게 길어요. 그런데 이제 치마가 짧아진다는 게 여기가 짧아진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이 짧아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제 원치 않게 어떻게 되는 거야? 치마가 이렇게 허리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이게 원치 않게 배꼽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허리통이 길어간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드러나는 노출되는 이제 허리 부위가 점점 이제 늘어난다, 길어간다. 점점 여기 노출되는 부위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패션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옷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난해서 지금 치마를 길게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점점 이제 원치 않게 배꼽티를 만들어 입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알겠지? 가난한 세간, 가난한 살림, 이걸 이제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총 없는 헌집신에 어린 자식 들쳐업고 혼인장사 집집마다 음식 추심 이를 삼아. 요거는 어떤 모습이야? 요것도 이제 위에랑 연관지어서 지금 되게 집안이 가난하다고 했잖아. 가난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린 자식들을 들쳐업고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인, 결혼하는 집, 장사, 여기 장례식 하는 집, 거기를 이제 찾아간단 말이야. 왜? 그런 데 가면 뭐가 있어? 그런 데 가면 뭐 음식이 있잖아, 음식. 가가지고 막 이제 밥 얻어먹고 그런다고. 집이 가난하니까.
뭐 이런 모습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에 뭐 이제 꾼양식 거울러라 한번 곡회하여 보자. 이건 뭐야? 꾼양식 거울러라. 자, 이건 뭐냐면은 꾼양식. 얘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을 이제 구웠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지금 요거를 빌려와서 양식을 빌려와서 그걸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야? 곡회하여 보자. 그걸로 이제 술 담가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난해서 양식을 빌려왔는데 그걸로 이제 술을 담가 먹는다. 그 막걸리 같은 거 쌀로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노는 거를 즐기는 모습. 뭐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알겠지?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난한 살림하고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밑에 또 이제 얘의 그 안 좋은 인성,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 주제 매맞히고, 공연히 성을 내어 무제한 자식치기. 이것도 이제 또 싸움 일으키는 거지, 그렇지? 싸움 일으켜서 괜히 엄한 사람 매맞히게 만들고요. 괜히 화를 내 가지고 이제 잘못 없는 사람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압이 원망이라.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압이 원망이라. 이건 뭐야? 씨앗을 남을 주고 뭐예요? 그래서 씨앗이 말 그대로 씨앗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중매압이랑 연관적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중매압이 중매가 뭐야? 중매가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그거야. 그 결혼 정보회사, 결정사.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중매아비가 그 결정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뭐 저기 전시집 딸 고은이가 그렇게 차마다던데 어디 생각 없나? 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 아들 대안이도 이제 슬슬 홍기가 차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맺어준다. 이 중매압이야. 아 뭐야 서로 불쾌한 거야 지금? 되게 좋아하네요. 아 그래? 자신감 보소. 자, 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제대로 좋은 혼처가 들어왔는데 그 좋은 혼처를 이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괜히 그 결정사 중매합의를 원망한다고. 아니 왜 이런 좋은 혼처를 나한테는 안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이미 줬었는데 이런 거 하고 다닌다고 이걸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 잘못된 행실로 좋은 결혼 자리를 남한테 주고 결정사 중매합의를 원망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요. 여기 이제 연결돼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그 중매아비는 요 뺑더버멈의 아들의 그 결혼 자리를 알아봐 준 건데 그걸 내가 다 거절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그렇게 쫓아냈으니 결혼할 여자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아들은 어떻겠어요? 아들은 이제 호랍이다. 아들은 이제 결혼을 제대로 못한 거지. 그리고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단일래. 이건 뭐냐면은 뺑더버멈 딸이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 근데 남의 집 며느리로 가 있는 딸을 그냥 막 억지로 데려온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집 가정을 파탄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씨앗이 뭐예요? 씨앗? 진짜 씨앗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우리 여학생들이 듣기에는 좀 되게 불쾌할 수가 있는데 여자를 매 여자가 씨앗이야.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니? 씨앗을 심으면 작물이 자라잖아. 그 작물이 아들이야. 알겠죠? 아니 그래가지고 그 뭐야 옛날에 그 시바지라는 그 풍속이 있었어요. 시바지가 뭐야? 시바지가 부부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게 다 그 며느리 탓이다.
그러니까 남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며느리 탓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대를 잇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시바지를 구하는데 시바지가 뭐냐면은 대신 임신해서 대신 애를 낳아준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씨앗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낳아줄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며느리라는 의미지. 여자. 아무튼 이어서 목구멍이 드슈하면 무례무이 음란이요.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되고 회개하다.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상황이 안 좋은데 그냥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이거야. 다음에 무슨 꼴에 생투기로 머리싸 들어눕고 간부 달고 달아나다 관비 종속 흐뭇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그 잘못에 대한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이제 벌을 받는 모습이지. 자 이게 뭐냐면은 생투기. 투기가 뭐야? 투기하는 거가 이제 부동산 투기가 아니에요. 고전에서 투기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질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질투를 해서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잘못된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는 그 행실들이 있는데 네 꼴에 무슨 그 다른 여자를 질투하다가 머리싸 들어놓고 그다음에 간부 달고 달아나다. 이게 뭐냐면은 그 상간남. 자기랑 그 불륜을 저지른 남자랑 도망가다가 어떻게 된 거야? 관비 정속. 관비라고 하면은 관노비야, 관노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분이 평민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을 일삼다가 이제 노비가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흐뭇하다. 흐뭇하다는 이 주체가 누구야? 흐뭇하다 주체가. 이건 이제 화자야.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못된 뺑덕어멈이 결국 나쁜 짓을 일삼다가 이제 노비가 되었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흐뭇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무식한 창생들아 저 고동을 자세히 보소. 자, 창생이라고 하면은 뭐로 재진술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창생? 창생하면 이제 그냥 백성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죠. 백성. 자, 무식한 백성들아 저 고동을 자세히 보소. 그른 줄을 알았거든 고칠 겠자 힘을 쓰고 옳은 줄로 알려기건 행하기를 위주하소. 아무리 용렬하나 그름으로 뭐를 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성들한테 교훈을 준 모습이죠. 자 지금까지 내가 비판한 저 부인하고 뺑덕어멈의 거동을 잘 봐라. 그리고 잘못된 줄 알았으면은 고치시고 그리고 옳은 줄로 알았다면은 옳은 걸 알았다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잘 행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너희들이 아무리 용렬하다는 이제 좀 모자라다. 그런 것과 옳은 것을 모르겠는가. 알겠죠? 여기서 용렬하다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백성들. 여기 나온 창생이야, 창생. 너희들이 아무리 배운 거 없어서 무식하지만 그래도 옳고 그른 것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옳은 것은 행하고 그른 것은 고쳐라. 뭘 보고? 저 두 부인, 두 여자의 행실을 보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용부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어렵게 나오려면 이제 좀 많이 어렵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수능 문제 유형으로 나오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너희는 아마 이제 그 중간이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중간이 많이 쉬웠기 때문에, 요거를 좀 내용 해석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좀 심한 경우에는 뭐 얘네의 그 행실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면은 다 잘못된 행실이긴 한데 실제로 뭐 얘가 저지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구절 자체 해석을 좀 중시할 수가 있다. 내용을 지워진 문제식으로 좀 이제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구절 다 해석해줬잖아. 이게 다 뭐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요거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밑에 문제가 지금 있죠? 요거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구절 해석이 잘 안 되면은 빡세긴 하겠는데. 자, 봅시다. 1번당 몇 번이야? 1번 답 1번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거야. 이게 다 뭔가 잘못된 행동인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얘가 안 하는 거, 한 거, 요거를 이제 내용을 지원하는 식으로 파악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1번이 이제 그런 대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의인한 것까지는 맞는데 이게 그 담배 뻑뻑 피우는 거, 꼴초인 거 나타내는 거지 이 친구들과 허송세월 보는 게 아니라고. 애시당초에 여기에 얘 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인성이 이제 글러먹어서 친구가 없어. 알겠지? 다음에 이제 2번 답은 5번이죠. 이게 이제 여승이 남을 뜯는 것을 핑계로 가출할 것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여승 보고 지가 그냥 여승이나 따라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여승 권유하는 거 안 나와 있고. 다음에 3번 이거 A, B, C, D 제대로 안 읽으면 답 안 보여요. 자, 먼저 무당 불교에 대한 경계 있어 없어? 있지. 그 소경 무당한테 막 그 돈 갖다 바치고 그다음 이제 불공 들이는 거 그것도 이제 비판적으로 봤었고. 그다음 요거 봐봐 이게 친부모가 아니라 친정부모야 친정부모. 친정부모는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B가 그러니까 일단은 제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집안 살림을 일으키는 도리 이건 어때? 이건 맞다고 볼 수가 있어. 여기 보면은 땡더머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집안을 말아먹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C 맞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손님 대접하는 도리 이건 어때? 손님 관련돼서는 나온 게 없단 말이야. 아직 D도 제껴야겠죠. 다음에 이제 아랫사람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도리. 이거 아까 그 노복 얘기 나왔잖아. 그 노복들한테 이제 욕먹고 다닌다고. 자기가 노복한테 이제 집안 사람 흉보고, 그럼 노복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하고 이제 욕한다고. 그래서 이제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죠. A, C. 자, 다음에 이제 4번. 보면은 이제 C는 화자가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화자가 소개하는 인물이 두 명이기 때문에 작품의 중간에 설득되는 거다. 이거 아까 얘기했었지? 그 부인하고 그 다음에 뺑덕어머 두 명. 그다음에 이번에 B와 D는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인물의 행실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화자가 저 부인과 뺑덕어머를 각각 흉보기도 싫고 나쁜 첨성을 지녔다고 판단하는 현실의 모습 나열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것도? 이게 이제 편집자적 논평하고 비슷한 거지. 화자의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내려서 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3번에 화자의 논평 제시되는 부분. 고칠겠자 옳은 것을 알면 행하기를 위주하라는 화자가 권하는 행동. 누구에게? 무식한 백성들에게. 다음에 이제 4번도 A와 C에서는 인물을 지칭하며 비판의 대상을 표면화하고 E에서는 그런 일과 옳은 일에 다르게 대처할 것을 당부하며 어떻게? 그런 일은 고치고 옳은 일은 행하라. 독자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A와 E에서는 저라는 말을 통해 C에서는 그러한가라는 말을 통해 화자와 작품 속 인물의 거리감을 드러내며 이건 어때요? 여기까지 맞아. 근데 뒤에 봐봐. 저 부인이나 뺑덕어멈의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화의 필요성.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화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얘네들이 이렇게 잘못된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보고 너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는 거지. 알겠지? 자,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봅시다. 근데 나 오후 수업에 이제
진짜 무슨 코미디 영화 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 지금 이제 2시에 원래 이제 여기 다니는데 이제 광문고 1학년 애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새로 등록한 애가 있는데 걔가 전 여친이야. 그러니까 지금 2시 수업에 남자애가 있는데 이번 주에 새로 등록한 애가 걔 전 여친이야. 근데 이제 뭐 이제 전 여친인데 그래도 이제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 좀 아메리칸 스타일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헤어지고 나서 서로 되게 많이 싸웠다. 싸우고 지금 연락이 끊어진 상태다. 난 지금 벌써부터 두렵다. 이제 2시에. 과연 이제 오늘 새로운 애가 자기 전 남친을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자는 몰라요. 잘 모르지. 아니 그거 웃기잖아. 내가 오늘 이제 얼굴도 못 본 애한테 야 근데 여기에 네 전 남친 있다 말을 하면 웃기잖아. 어떡하지? 수업도 다 뛰쳐나가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잘 다니지 않을까요? 전반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학원 가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여기 뭐야? 너무 감정이입하는 거야? 그러네. 아 너라고는 그냥 있다고? 있는 거? 왜? 신경 쓰는 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맨날 풀메로 하고 오는 거 아니야, 하은교? 7시에 일어나서.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나를 놓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하고 막 맨날 풀메로 오고 막. 핑크 가디건 입고 와. 그리고 걔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애랑 막 친하게 지내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거기 이따 오후에 그 있잖아. 그 권문고 황민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보는 앞에서 전 남친 보는 앞에서 이제 권문고 황민현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너무 비참하겠다, 이런 남친이. 식으로. 근데 진짜 황민현 닮았어? 근데 저는 옆모습밖에 못 아, 그래? 봤어요. 하수연이. 하상이 제대로 봤어? 아니, 같은 교실에 있었다면서. 아니야. 나는 근데 옆에서 여기 밖에서 밖에서 얘네 끝나서 다시 온 거야. 하소연 어디 갔어? 궁금하네. 잘생긴 잘생겼어요 진짜. 그 뭐 중학교 때 모델 제의도 받았다고 하고. 신경 쓰이네. 또 봅시다. 잠깐만 이거 지금 다 하기에는 너네 이제 하나 지칠 것 같으니까 뒤에 보면은 그 좀 짤막한 거 있는데 그걸 하고 쉬도록 하자. 여기 보면은 요거 9번부터 봅시다. 9번부터. 요게 좀 금방 끝나니까. 자, 제목이 이제 남을 캐는 노래예요. 남을 캐는 노래. 그래서 이제 제목만 봤을 때 어떨 것 같아? 남을 캐는 노래 하면? 남을 켤것 같아요. 아니, 나무를 왜 캐? 먹고 살려고. 먹고 살가, 그러니까 약간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 같잖아.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범상치가 않아 또. 한번 좀 봅시다. 해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처녀야. 남도령 서처녀 모이는 길에 강원도 금강산 유람가자. 자,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지. 나무를 캐러 가는데 남도령, 서처녀, 총각과 처녀가 짝지어서 지금 강원도 금강산으로 떠났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 서처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언어유희라고 하죠. 언어유희. 그렇지? 그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 서처녀. 자, 그래서 유람을 가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과정. 첫 닭이 울어서 이게 이제 아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지어 두에 울어 썩 나서니 닭이 이제 두 번째 올 때쯤에 밥을 지어가지고 썩 나서니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큰 산 밑에 닥쳤구나. 이 큰 산은 뭐예요? 큰 산은 뭐 여기 금강산 가자고 했잖아. 큰 산이 금강산인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내려오면서 늦게사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이것도 이제 언어유희지, 언어유희. 그쵸? 올고살이랑 늦게살이가 뭘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올고살이, 늦게살이, 그다음에 삭가리 나물, 돌가지 나물 이거 다 뭐야? 나물이야 나물. 이 제목이 나물 캐는 노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서 고사리, 그다음에 뭐 늦게살이, 무슨 살이 이거 다 이제 나물 종류예요. 그다음에 뭐 여기 삭가리 나물, 동글동글한 삭가리 나물, 떫은 돌가지 나물, 고사리 나물. 이렇게 이제 나물들을 보고 이럭저럭 점심 때 내요. 점심을 먹고서 나물 캐자. 여기 나물들 많다. 나물 캐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어떤 어미를 많이 쓰고 있니? 금강산 유람가자, 나물 캐자. 다 뭐예요? 청유형 어미 많이 사용되고 있죠, 지금.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이제 그 시상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그 남도령 서천여라는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나물 캘 것을 뭐 권유하고 있다. 강원도 갈 것을 이제 권유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저 건네라 저 바위 위에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이거는 얘가 지금 나무를 캐는 요 산의 경치가 되게 뛰어나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저기 가서 점심 먹자 하고 서천여 밥을 둘러보니 여우 같은 쌀밥에다 독조기, 보리장을 발라놓고 독조기는 이제 그냥 조기라고 생각하면 돼. 조기 반찬, 생선 반찬. 그다음에 남도령 밥을 끓여나 보니 수박씨 같은 꽁보리 밥에 된장 한 수를 붙여놓고. 자, 그래서 서천여의 밥하고 남도령의 밥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서천여 밥은 이제 여우 같은 쌀밥에다가 조기 반찬에 보리장. 남도령 밥은 어때? 꽁보리밥에 된장 한 술. 딱 봐도 되게 대조가 돼 보이지, 그렇지? 서천여 밥은 맛있어 보이고 남도령 밥은 이제 맛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천여의 밥은 되게 맛있어 보이고 도령의 밥은 되게 엉성하고 맛이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서로 교환하여 먹는다. 같이 먹는다. 여기서부터 벌써 약간 좀 핑크빛 기류가 보인단 말이지. 자,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이때 마침 어느 때는 뭐 백년 기약이 완연하네. 밥 바꿔 먹고 벌써부터 이제 뭔가 조짐이 보인다 이거야. 백년 기약. 백년 기약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결혼 얘기하는 거죠. 벌써부터 이제 밥 한 번 같이 먹고 결혼할 필이 보인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아니 놀고서 못할 건가.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남을 캐는 노래라고 해서 이제 노동요일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요보다는 유흥적 성격이 강한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노동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노동의 뭐 고단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어떤 그 노동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고 다 무슨 내용이야? 남자 여자 만났으니까 아이고 좋다. 같이 밥도 나눠 먹고 날도 좋은데 풍경도 좋은데 커플 하나 탄생이요 뭐 이런 얘기죠. 내용 별로 어렵지 않지 이거?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자. 자, 이제 시조가 둘 나와 있는데 나하고 다는 내용이 비슷해요. 여러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딱 가나다 다 주제가 남녀 간의 사랑인데 방금 우리가 본 가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둘의 어떤 그 핑크빛 로맨틱한 분위기 되게 이제 흥겨운 유흥적인 분위기를 얘기했다면은 나하고 다 같은 경우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의지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나의 사랑을 찬찬 억동여 뒤설머지고 지금 보면은 사랑을 내가 뭐 짊어지고 사랑을 짊어진다. 자, 여기 나타낸 그 문학적 표현 기법이 뭐야? 사랑을 짊어진다. 사랑을 짊어질 수가 있나? 안 되잖아.
이 사랑이 관념이라고. 추상적 관념인데 마치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이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관념에 속하는 사랑을 마치 우리가 이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구체화시켜서 표현해야 한다. 자, 추상적 관념의 구체가 나타나. 그래서 이게 사랑을 짊어지고 뭐라냐면은 태산줄령으로 허위허위 넘어갈지. 허위허위는 요거 음성상징어야. 팔하고 다리를 이렇게 휘젓는 모습을 나타내는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이제 의태어죠, 의태어. 의태어. 그리고 이제 의태어는 그 디폴트 값이 있죠. 의태어가 활용이 됐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 생동감, 현장감, 생생하게, 뭐 실감나게, 그쵸?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태산줄령으로 허위허위 넘어갈 때 그 모른 번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그래서 웬 번님네가 내가 이렇게 사랑을 짊어지고 태산줄령이라고 하면은 되게 험한 고개야. 험한 고개를 사랑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됐다, 그만하면 됐다, 버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가다가 그 사랑에 눌려서 죽을 망정 버리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의 그 의지적 태도가 나타나는데 어떤 의지적 태도야? 사랑을 성취하는 길이 험할지라도 난 어떻게 하겠다? 사랑을 성취하는 길이 험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나타난 거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지적 태도가 나타난 게 이제 나다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자랑 그 모른 번님네는 서로 이제 대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화자는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적 태도. 그다음에 번님네는 얘랑 대조적으로 그냥 이제 포기하는 태도. 힘들면은 포기하는 게 맞다. 얘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서로 대조가 된다. 모르는 번님네는 화자랑 이제 대조가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 지난해 중간 때 했던 것처럼 작품 다 나오면은 그 저번처럼 내가 그냥 싹 다 정리해서 주석 다 달아가지고 이제 또 뿌릴 거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뭐 프린트로 이제 낱개로 주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시험범위 확정되면은 만들어 줄 거니까 그때 이제 그거 보고 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나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다 보면은 이제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자, 요게 뭐냐면은 모시라고 이제 옷감의 일종이야. 모시 옷감의 일종인데 이거를 얘가 여기 나온 것처럼 길게 입고 있어요. 두루두루 감삼다가. 자, 근데 내가 이거 모시를 감삼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가운데가 뚝 끊어졌어. 한가운데가 또 끊어졌다. 자, 그랬을 때 난 어떻게 하느냐? 호치 단순, 하얀 치아와 붉은 입술로 자기 입으로 콩 빨며 감 빨아. 그러니까 요 모시가 끊어진 부분을 나 이제 입으로 빠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섬섬옥수로 두 끝 마주 잡아 비붙여 이으리라. 저 모시를. 자, 모시를 내가 감삼다가 요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걸 새로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입에 침을 발라가지고 이거를 다시 꼬아서 이걸 다시 이제 입겠다. 자, 그리고 이 모시는 결국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임에 대한 나의 사랑, 임과 나 사이의 사랑. 우리 임사랑 그쳐갈 때 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자,
자, 모시가 끊어지면 다시 내가 이을 건데 이랑 마찬가지로 우리 임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끊어져 가면은 그쳐가면은 내가 이 모시처럼 다시 있겠다. 얘랑 어떻게 해요? 비슷하지? 다 뭐야? 사랑에 대한 되게 강한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표현 방법을 보면은 이을이라 점오시를 어때? 이 어순이 바뀌어 있죠? 이 도치적 표현. 자, 도치법은 효과가 뭐예요? 도치법의 효과. 도치법도 강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문학의 표현법으로 분류를 하면은 도치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법이기도 하고 강조법이기도 해. 그래서 이제 강조의 효과도 있고 또한 이제 어순에 일반적인 어순에 변화를 주어서 뭔가 이제 참신함을 준다. 뭐 신선함을 준다. 이러한 효과도 이제 우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지? 그리고 보통 이제 강조하는 대상이 뒤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겠다 저 모시럴인데 모시가 여기에서는 지금 사랑하고 의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사설 시조인데 중장의 표현상 특징을 얘기한다면은 끊어진 모시를 잇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끊어진 모시를 잇는 모습, 그 구체적 행위를 이제 묘사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이제 허위라는 요 이제 음성 상징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생생함, 생동감, 뭐 현장감 이런 걸 이제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지? 생동감, 현장감. 자, 그래서 이제 모시가 사랑에 대응하는 거고, 다음에 요 태산줄령, 이건 뭐겠어? 태산줄령. 태산줄령의 함축적 의미는 뭘까요? 태산줄령이 되게 이제 험한 고개라고 했잖아. 그리고 태산줄령은 지금 맥락을 살펴보면은 화자가 사랑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험한 고개란 말이야. 그러면 태산줄령 의미가 뭐겠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뭐 고난과 시련 같은 거겠죠. 사랑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얘가 맞닥뜨리는 고난과 시련. 이게 이제 태산줄령으로 형상화되었다.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뒤쪽에 빨리 풀고 좀 쉬자.
1번 문제가 요즘 이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이 대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문학 작품에서 복이 나오면은 작품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작품에 대한 평론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물론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학적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감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니네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기가 나온다. 그거는 여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보기를 항상 좀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하라고 그랬죠. 이 보기 읽는 것도 하나의 독해라고 독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보기에서 지금 핵심 키워드 두 개가 뭐예요? 은유적 사고하고 뭐예요? 환유적 사고야. 두 가지야. 자, 그래서 은유적 사고는 뭐야? 추상적 개념과 같이 표현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대상을 구체적 사고를 기두어 친숙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이게 은유적 사고고, 환유적 사고는 요거는 이제 예시 부분이고, 그래서 환유는 뭐라고? 언어의 경제성을 높이거나 언어 유희를 구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개념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을 그와 인접성을 갖는 사물로 지시하는 거. 이게 이제 환유적 사고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은유적 사고랑 환유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보라고. 자, 1번에 쳤다 울어 라는 말로 이른 아침 나타내고 나에서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라는 말로 임과의 사랑에 대한 화자의 체념을 드러낸 것은, 이건 이제 복이랑은 상관없이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죠. 그치?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라는 거는 화자의 체념이 아니지. 다음에 이제 2번에 백년기약이 완연하네 라는 말로 자연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 그 다음에 억동여 뒤설머지고 라는 말로 임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자, 얘는 어때? 얘는 이제 내용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너희가 파악해야 될 게 뭐야? 이 복이 내용이 여기 잘 반영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지. 자, 그래서 가와 나의 화자가 은유적 사고를 한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은유적 사고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상을 구체적 사고를 기대어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백년기약이 완연한 애를 은유적 사고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유형이 심리형이긴 한데 결국에는 너희들한테 알려주었던 그 문학 작품의 보기 문제 풀이 그 방법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는 말이야. 문학 작품 보기 나오면은 먼저 보기 내용하고 선택지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가, 이거를 이제 독서의 내용 일치 확인처럼 보기와 선택지 내용 일치하는가, 이거를 이제 내용 일치 확인처럼 살펴봐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돼? 시나 소설 같은 특정 구절을 가져와서 이거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특정 구절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그 새로운 문학적 개념을 제시하는 이런 보기가 나오더라도 그 원리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엔 지금 1번에는 문제가 없는데 2번에는 문제가 없는데 요 1번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알겠지? 다음에 3번에 가에서 된장한 수를 붙여놓고 라는 말로 남녀 간 관계를 드러내고 다에서는 한가운데 똑똑 끊어지거늘 이라는 말로 임과의 이별을 나타내는 것은 가와 다의 화자가 은유적 사고를 한 것이다. 한 결과이다. 자,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야? 3번은 일단 은유적 사고는 어때요? 맞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내용 해석이 잘못된 거지? 2번에서 문제가 된 거죠? 한가운데 또 끊어지는 거는 임과의 이별이 아니라 실제 못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의해야 돼요.
아까 전에 이제 모시가 사랑의 비유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모시가 끊어지는 것은 임과 이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모시가 끊어지는 거고 지금 임하고 이별했어 안 했어? 근데 아직 안 했단 말이야. 알겠죠? 모시가 한가운데 또 끊어지는 걸로 임과 이별.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 임하고 사랑하고 있는 상태이고 임과 이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알겠지? 다음에 이제 4번 나에서 그 모른 번님네라는 말로 임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절 해석이 잘못됐어. 그 모른 번님네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 안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답되는 게 5번밖에 없다. 알겠지? 다음에 자 2번 답은 어때요? 이거 크게 어렵지 않지? 자 기억이 큰 산, 그 다음에 니은이 태산줄령 아까 다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그 큰 산은 원래 나물캐기라는 노동이 나타나는 공간인데 여기서 그 노동적인 어떤 성격보다는 남녀 간의 사랑에 집중한 그 유흥적 성격이 강한 곳이고 그다음에 태산줄령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얘가 맞닥뜨려야 될 고난과 실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거 재진수란 게 몇 번이야? 4번. 어렵지 않지 이거는?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이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봅시다.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 서천이야. 이거 아까 전에 언어유희라고 했어요. 1번 맞지? 다음에 2번에 올라가면서 올고살이 쓰고 넓은 돌가지 나무를 언급하면서 나물캐기 대상에 대한 사물의 특성 설명하는 것. 에서 노동과 관련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랫말의 실무적 성격. 이 실무적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잖아. 그치? 자,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서 올고살이가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야? 올라가면서 올고살이. 이것도 언어 유희잖아. 그쵸? 올고살이의 특성이 올라가면서야? 이게 이상하잖아. 그치? 둘 다 잘못됐어요, 지금. 답 2번이다. 알겠지? 오케이. 좀만 쉬다가 나머지 부분 마무리합시다.